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신문사 박기철 부사장입니다. 도시가스 IT 컨퍼런스가 어느덧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올해 도시가스 IT 컨퍼런스에도 후원 참여사들이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준비한 만큼 양질의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시가스 IT 컨퍼런스가 비도시가스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컨퍼런스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는 6개사에서 6개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각 발표 시간은 20분이며 전체 예상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적거나 이메일로 보내주면 컨퍼런스 후에 해당 발표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종료 후 설문을 진행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발표는 모바일 엔트로피 권인협 파트장이 비대면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언의 친절함, 비대면 솔루션이 뜬다 모바일 엔트로피의 권인혁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도시가스 산업군의 비대면 솔루션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리테일 테크놀로지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합니다. 아울러 고객의 소리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성공 요인을 논하고 고객과 도시가스사가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텍트 모형을 제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단순한 IT 기술이 아닌 행복을 주는 기술로 다가서려고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와 함께하는 비대면 솔루션 목차입니다. 인터랙티브 톡, 인터랙티브 비디오, 그리고 계량기 이미지 인식 솔루션인 AI 메타 리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대면 솔루션의 첫 번째 세션은 인터랙티브 톡입니다. 비대면 기술은 셀프, 자동화, 무인 등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념을 포괄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핵심은 무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PC 및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밀레니엄 세대들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상담원이나 민원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화나 압박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객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싶은데 콜센터 연결도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은행 방문도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외출하기도 쉽지도 않고 도시가스 콜센터들도 연결이 어려우신가 봐요. 이런 상황일 경우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전까지는 도시가스의 콜센터나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 도시가스사에서 제공하는 고객센터 앱을 깔아야 했습니다. 이 앱들은 고객들이 본인 사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이름을 찾아야 됐고 그 회사 이름으로 고객센터 앱을 검색해야 됐으며 고객이 핸드폰에 직접 설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후에는 회원가입도 진행했어야 했는데요. 보통 고객들이 본인 납부자 번호를 외우고 다니시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서 본인 납부 번호를 찾아서 앱에 입력을 해야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전국 34개 도시가스 회사 중에서 절반밖에 고객센터 앱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지금 도시가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터랙티브 톡이 도입되어 있는 도시가스 직원의 경우 방금 전 고객의 소리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고객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가입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랙티브 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요? 첫 번째 특징은 알아서 알려줘요입니다. 도시가스사에서 때가 되면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점검원 방문 예약을 바꾸고 싶거나 자가검진 기간에 등록을 하고 싶을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송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발 더 앞서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쉽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전에는 점검원이나 도시가스 콜센터에 문자나 통화로 안전점검 예약 변경을 했었는데요. 고객들은 항상 바쁘고 점검원들은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서로 맞는 시간을 찾기가 어렵거나 고객이 변경하는 것을 깜빡 잊고 집을 비워서 점검원들이 헛걸음한 경우도 경험하실 텐데요. 하지만 인터랙티브 톡을 활용해서 도시가스 고객에게 이런 사전 알림 메시지가 가게 되면 도시가스 고객은 안전점검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 오는지까지 말이죠. 두 번째는 고객과 마주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손쉽게 고객 동의 구하기입니다. 도시가스사들 대부분이 디지털 워크포스의 전환을 통해 현장 업무 시 사용하는 사용계약서나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동의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부분 변경했지만 고객과 대면에서 받아야 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대면이 힘든 요즘 인터랙티브 톡을 보내 비대면으로 손쉽게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쉬운 요금 납부입니다. 저희 모바일 엔트로피는 카카오페이와 전략적인 제휴 관계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통해 카카오페이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방식을 기존 지로에서 카카오 청구서로 변경하거나 카카오페이로 자동이체 신청까지도 말이죠. 물론 이메일이나 문자 청구서 같은 각 도시가스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청구서를 확인하고 요금을 확인해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페이 머니나 카카오페이로 연결된 계좌나 카드를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 특징은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입니다. 보통 이런 IT 솔루션의 경우는 구축 이후에 기능이나 페이지를 새로 추가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톡의 경우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같이 디자인이나 표시할 데이터만 있으면 굉장히 손쉽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어떤 화면이든 어떤 디자인이든 어떤 기능이든 말이죠. 비대면 솔루션의 두 번째 세션은 인터랙티브 비디오입니다. 인터랙티브 비디오는 도시가스의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치며 출시되었습니다. 대면 상담이나 상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검색보다 더 상세한 정보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고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요즘 고객에게 영상으로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술에 익숙해진 현대 소비자들의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추구하는 패턴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고객 만족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고객 지원 스타일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실제 도시가스의 민원 게시판 사례인데요. 이것만큼 생생한 고객의 소리가 없죠. 가스레인지 정면을 보라든지 손잡이가 위로 가게 하라 하고 나사를 풀어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쭉 읽어보니까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의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 기사들 방문도 두렵고 혼자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유선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랙티브 비디오가 도입되어 있는 도시가스사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현장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제가 고객님 번호로 알림톡을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입니다. 인터랙티브 비디오는 고객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설치 없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고객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앱 설치 과정 없이 표준형 웹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iOS나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통화 중에도 원스톱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이나 사물의 상태를 상담원이 직접 보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포인터나 펜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상담 도중에도 분야별 전문 상담원을 초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솔루션의 마지막 세션은 인공지능 계량기 이미지 인식 솔루션인 AI 메타리더입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패턴 인식 중에 사물의 특정 부분을 인식하는 분야도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량기 인식은 계량기 이미지의 명도나 채도나 오염, 변화를 극복하면서 계량기의 이제 미묘한 특징을 알아차려서 지침이나 기물 번호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식 부위를 지침부로 특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물 인식 중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량기 이미지 인식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비대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사건이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기의 대결입니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체감을 하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기계가 사람보다 잘하는 시대인데 내 일을 대신 해줄 수는 없는가요? 라고 말이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계량기 인식 솔루션으로 말이죠. 카메라로 계량기를 찍으면 알아서 지침을 입력해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계량기에 카메라를 대고 찍기만 하시면 기물번호와 지침이 입력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쉽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가스 회사마다 기기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른데 우리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다음 장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저희는 앱과 기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표준 AP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지원 앱이나 고객 지원 앱 아니면 웹페이지 같은 어떤 종류의 앱이든 웹이든 가능합니다. 또한 기기의 경우도 카메라만 사용할 수 있다면 산업용이나 일반용 디바이스, 안드로이드나 iOS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방대한 데이터량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건 영상으로 잘 봤는데 회사마다 사용하는 계량기 모양이 다를 텐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는 의문도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계량기 종류는 지텍이나 대성, 극동기전, 대한, 피스텍 등 굉장히 많은 계량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10개의 계량기 제조사와 연도, 등급, 타입별로 모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합니다. 제가 학습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도 사람과 똑같이 가르쳐야 똑똑해집니다.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공부할 책이 많아야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공지능 계량기 이미지 인식 솔루션은 방대한 데이터량으로 많은 케이스를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똑똑해지는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과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시가스 인터랙티브 알림톡, 정확하게 현장 확인이 가능한 도시가스 인터랙티브 비디오, 자가검침 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계량기 인식 솔루션, 고객들에게 행복을 주는 기술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PH 김선경 연구소장이 배관망 해석 솔루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보셨나요? 한번 보시고 시작할까요? 배관망 해석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릴 SPH의 김선경입니다. SPH는 2009년 설립된 회사이며 구글 맵스, 슈퍼맵, 카트와 같은 GIS 솔루션과 먼데이닷컴, 프레시워크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이 제품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소개해드릴 배관망 해석 솔루션은 슈퍼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전자, 쿠팡과 같은 수많은 기업들에게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충남도시가스, 미래엔서에너지, 찬빛원주도시가스, JB 코퍼레이션의 저희 슈퍼맵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배관망 해석 솔루션의 이름은 파이프라인 어널리시스 솔루션, 즉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갖는 의의는 여러 분야 전문 회사들이 연합을 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슈퍼맵은 글로벌 GIS 탑티어 회사이고요. DMVGL은 한국가스공사에도 사용하고 있는 시너지 가스 공급자입니다. 인노비아이 솔루션은 DMVGL의 한국 파트너로 시너지 가스의 교육과 데이터 모델링 전문 회사입니다. SPH는 슈퍼맵과 DMVGL의 컴포넌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요구 기능을 솔루션의 형태로 플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바일 엔트로피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5개 회사가 플러스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는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과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빗대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가는 곳이거나 비교적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항상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켜는 편입니다. 안내도 정확할 뿐더러 좀 덜 막히는 똑똑하게 알려주고 도착 시간도 비교적 잘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가끔은 내비게이션도 멍청일 때가 있죠. 길을 막고 공사를 한다던가 대규모 택지 개발 중인 곳을 운행하다 보면 길을 못 찾고 빙빙 헤맸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최적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인은 양방향 통행 가능한 도로, 화살표 라인은 단방향, 즉 일방 통행을 의미하고 노드는 교차로 혹은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라인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엉뚱한 곳으로 길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것이 도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하로 내려가면 그 데이터는 가스관이나 상수관입니다. 라인은 배관, 노드는 정확히 또는 밸브가 되겠죠. 회사에서 CAD, GIS로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차가 길을 못 찾고 빙빙 돌았듯이 엉뚱한 답을 찾든가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이야말로 플러스의 핵심이자 모든 분석 업무의 핵심입니다. 구성 요소는 데이터 모델러, 배관망 해석 시스템, 긴급 상황 분석입니다. 1번, 2번은 분석 업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 하는 작업으로 데이터 소스는 도면 편집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배관, 밸브, 정확기와 같은 GIS 정보와 수용과의 가스 사용량입니다. 배관망 해석 시스템 엔진은 매우 까칠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음식이 차거나 뜨겁거나 맵거나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입 밖으로 뱉어내듯이 해석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럼 데이터 무결성은 무엇일까요? 공간, 속성, 사용량, 건물 정보에 정보 오류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데이터 모델러의 역할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보존 작업에 매우 오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실컷 데이터 작업을 다 한 후에 분석을 실행시키면 원인 모를 에러를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내지 않는 사용자는 성인군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잘 찾기 위해서 단계별로 개발을 하였고 우린 이를 단계별 모듈화라고 지칭을 합니다. 주요 기능은 배관의 유량, 유속, 압력에서부터 신규 배관을 입력하고 압력, 유량, 간격을 예측하는 것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동작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데이터 관련입니다. 오류 조건을 입력을 하고 자동화 여부를 체크를 하고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자동적으로 오류 데이터들을 찾아주고 그것들을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플러스가 찾아낸 오류 지점이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관망 해석 시스템은 오류 없이 발생된 데이터 모델링 파일을 오픈하여 분석 버튼만 클릭하면
압력, 유속, 유량을 분석해 줍니다. 그 결과는 GIS 화면에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세로 배관을 그려 넣었을 때 해석 조건을 입력하고 압력, 광경, 유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능입니다. 신규 배관을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 분석은 배관 사고가 났을 경우 차단할 밸브와 사고 영향 고객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사고 지점을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한 후 분석을 실행시키면 차단 밸브를 찾아주고요. 그로 인해 영향이 있는 고객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은 각 회사에서 모두 있지 않나요? 특징은 잘 설계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CS뿐만 아니라 웹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과 사무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플러스는 단계별 모듈화되어 있다고 했죠. 도입학원 시스템만 환경에 따라 별도로 사용해서 비용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용되는 관계로 실행되는 모습을 데모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뉴고요. 네, 다양한 시설물 정보들을 레이어 형태로 저희가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라인은 중압관, 파란 관은 저압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분석할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로딩하게 됩니다. 사용량 데이터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플러스가 자동적으로 오류가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그 과정입니다. 네, 데이터가 추출됐고요. 실제로 오류가 수정된 데이터들은 이제 밑에 리스트업 되고요. 실제로 분석된 결과를 화면에 표출이 됩니다. 네, 오류 유형들은 공간 데이터, 속성 데이터, 사용량, 건물 매칭 세 가지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았던 오류들은 분기 오류부터 뭐 세 가지 정도가 되고요. 네, 실제로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보게 됩니다. 네, 마우스 보이는 저 포인트가 오류가 났던 지점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GIS 정보를 보면 오버슈트가 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분기를 시켜주고요. 네, 잘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석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가 다량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리얼타임으로 실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 데이터를 라이팅하는 과정이고요. 네, 실제로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압력과 유량, 유속, 방향성들을 이제 데이터 해석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GIS 화면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각종 색상이라든지 라인의 두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또는 매뉴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화면을 확대해 보면 가스의 흐름을 화살표의 방향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 상황 분석입니다. 사고
예상 지점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분석 버튼을 누릅니다. 빠르게 차단 밸브를 찾아줬고요. 오른쪽에 빨간 라인까지 가스가 들어오게 되고 밸브를 잠그게 되면 더 이상 가스가 유입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네. 사회에서는 모두 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금맥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관 데이터가 우리는 매우 익숙하고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앞으로 고도화된 분석과 예측의 시대가 다가온다면 그 가치는 재조명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성경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이학수 부장이 RPA,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어 코리아의 이학수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자동화를 위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장표를 보시면 눈에 보이시는 익으신 장표들이 그 회사명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K마트 그리고 뭐 선 마이크로 시스템도 있고 쓰리콤도 보이죠. 이게 2020년에 저희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해 있던 그런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지금 20년 전에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해져 있던 기업들 중에 지금 현재 52%가 사라지거나 인수합병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원래 그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20년 사이에 이렇게 포춘 500대라는 그런 기업에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대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컨셉에 맞춰서 저희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그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발맞춰 갈 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한참 4차 산업혁명,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강조가 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산업을 보시면 디지털 네이티브 이후의 산업에 지금 여기 딱 보이시는 기업들이 현재에 엄청나게 핫하고 뭐 시총 뭐 글로벌 탑 10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뭐 가장 요새 핫한 뭐 테슬라라는 그룹도 있고요. 뭐 미국에 이제 주식 많이 하는 서학개미들이 많이 한다는 로빈훗,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알파벳의 구글,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좀 더 온라인 그리고 컨택트보다는 언택트를 중요시하는 그런 방식에 맞춰서 사람들의 이제 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발맞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를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대 기업 중에서도 2027년까지 약 4분의 3이 지금 대체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노인사이트 리서치 내용에 따르면 일단 그 4분의 3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2027년,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디지털 네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규로 이제 그런 쪽에 맞춰서 오는 그런 기업들에 다 이제 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리서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올해 지금 3월부터 뭐 3월은 아니죠. 그 전부터긴 하지만 이제 3월부터 이제 저희 팬데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3월부터 이제 많은 국가들 그리고 다양한 장소 위치에서 락다운이 일어나면서 이제 코비드 19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팬데믹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회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참고로 이제 3월 이제 국내에서 3월부터 지금 한 반년이 지난 시점인데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시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익숙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코비드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산업의 형태나 업무의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매출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 특히나 뭐 컨택트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 그리고 또는 기업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 이외에도 또 매출이나 아니면 투자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 생존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BCP라고 하게 되는데요.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플랜을 갖고 생존을 위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BCP 관점에서 보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업무,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표준화된 대응 체계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P의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딱 3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팀 분할. 그래서 요새 재택근무나 영상회의, 또 미팅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지금 이런 세미나조차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의 다변화. 이 얘기는 우리가 특정 업체, 특정 솔루션이던 한쪽에서만 공급을 받다 보면 이쪽 회사가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특정 공장에 있는 특정 물류, 특정 이제 가스에 대한 이제 특정 물류 같은 것들을 이쪽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그 공장이 락다운이 된다든지, 뭐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락다운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출 수가 없는, 납기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공급망 다변화가 이런 위기 시점에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언택트 문화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가스 행사를 안면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처럼 이제 만나서 뭐 릴레이션십도 맺고 인터랙트도 하는 그런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언택트로, 그래서 업무에 대한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BCP 말씀드린 그런 플랜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지능형 자동화를 접목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동화 위기 상황에 있어서 산업 혁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빨리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가지 못하고 동일한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수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크게 이제 3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능형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유가, 환율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처음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그래서 배럴당 얼마를 저희가 받고 그걸 보관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형태까지도 저희가 일어났고, 환율도 1120원에서 뭐 1110원에서 왔다 갔다 계속 엄청나게 이제 변화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항상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기 힘들기 때문에 봇을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겠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식료품이나, 저희가 초기에 그 팬데믹 초기에 저희가 식료품 구매를 위해서 마트에 뭐 휴지가 다 동이 난다든지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식료품을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가 많이 풀렸지만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저희가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상당히 줄을 서서 약국 앞에 뭐 매일 아침 일찍까지 가서 줄 서서 사고, 그 약국에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항상 검색하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봇을 만들어서 저희가 마스크에 대한 재고 알림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빨리 알려줘서 내가 어떠한 곳에 가서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한번 해드려 봤었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중요 자산이 이제 직원들이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감염 위험도 관리를 하고, 출장에 대한 동선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출장 지역이나 그런 위치에서 코비드 감염자가 많은 그런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선별적으로 알림을 주고 그 직원들에게 특정 뭔가 업무를 끝나고 났을 때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봇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자동화라는 개념 자체에서 자동화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룰 베이스의 당연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에서도 이러한 팬데믹 현상에서도 중요시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봇이 의사결정 이외의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올해 초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 자동화, 이제 저희가 초자동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트너에서 리서치 발표를 했는데요. 하이퍼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머신러닝이나 AI나 여러 가지 요소를 접목을 해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동화를 하이퍼 자동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만으로 자동화, 그냥 단순 자동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RPA하고 AI 그리고 머신러닝 여러 가지를 확대를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하이퍼 오토메이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에 대한 이제 전망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트너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단 그 코비드 지금 뭐 가장 심각한 그런 사회 현상이죠. 그 코비드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랜을 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시대가 많이 변하고 아까 저희가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 다각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유연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뭐 웹 기반 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또는 그 웹하고 뭐 클라우드하고 또 온프렘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엮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얼마만큼 유연하게 우리 사업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바뀌는 환경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 그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봇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봇을 통해서 그것들을 얼마만큼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봇들 아니면은 이미 잘 만들어진 봇들을 내가 다운받아서 우리 그 가스 특정 영역에도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봇 생태계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뒤쪽에 이제 가장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발굴을 할 거면 이것들을 바로 자동화로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올해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2020년 올해 이제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코비드가 딱 창궐하기 직전에 나온 내용이라, 근데 뭐 지금 현재랑 거의 뭐 큰 내용은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원격 근무, 그래서 뭐 저희 재택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하고 이제 통합,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이버시티 에포트라고 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다 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코비드 시점에도 우리가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변화나 그런 것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증강 협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컨퍼런스를 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그런 협력이 가능한 그런 모델들로 저희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정 업무, 그리고 특정 그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것들을 효율화하고 최적화시켜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유연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계속돼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은 뭐 크게 뭐 다양한 형태로 아까 유연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퓨어 클라우드, 뭐 100% 클라우드 모델이죠. 뭐 사스 형태로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들은 클라우드 이네이블드라고 해서 클라우드에는 이제 관리 콘솔만 놓고 나머지 이제 봇이나 중요 정보들은 내부에 온프렘으로 놓고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완전히 온프렘으로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당연히 다 지원을 드리고 있고 100% 웹 기반의 그런 인터페이스도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간단하게만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맨 오른쪽에 이제 배포 모델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뭐 저희 디스커버리 봇, IQ 봇, 엔터프라이즈 A2019, 봇 인사이트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RPA에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일단 프로덕티비티 팩이라고 해서 저희가 SFDC나 그 MS의 오피스 365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SFDC의 특정 업무를 보는데 그 저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놓고 뭔가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봇이 자동으로 SFDC에 있는 특정 내용이나 레코드를 트리거를 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거기다 키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오피스,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에 있다면은 그 엑셀에서 내가 특정 뭐 대사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내가 원할 때 엑셀 플러그인 형태로 위에 리본바에 버튼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 버튼에 있는 봇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엑셀에 있는 대사 작업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봇이 수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저희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덕티비티 팩, 그런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봇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봇 스토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봇 스토어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봇을 다운받아서 내가 이 봇을 통해서 빠른 개발을 하거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지털 워커, 그러니까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IT 어드민, 뭐 AWS IT 어드민도 있고, 뭐 컨트롤러도 있고, 뭐 레비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 이력서 개념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IT 어드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그런 봇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하나의 디지털 워크포스, 실제로 이제 직원처럼 이제 저희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스 형태에서 쓰고 있는 가스 쪽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중복되는 업무들을 이런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고 이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쓰실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실 것들은 정형화라고 해서 IQ봇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IQ봇이라는 제품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능형 OCR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인보이스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 있는데요. 뭐 당연히 한글 문서 다 인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동일한 인보이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위치, 내가 뽑고자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위치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죠. 위치에 대한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인보이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어떤 거는 인보이스, 어떤 거는 인보이스 샵, 어떤 거는 인보이스 넘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뽑아야 되는 그 캡션 자체가 약간 틀린 형태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그 값을 뽑아서 정형화를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이제 저희 IQ봇 제품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디스커버리 봇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봇은 이제 모델화를 해주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감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봇은 실제로 저희가 업무, 특정 하나의 프로세스나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를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70% 정도의 시간을 프로세스를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서 작업을 하는데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전 PI가 될 수도 있고 사전 뭐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자동화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 발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화를 수행하는 그 노력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많은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이 앞쪽에 있는 이 사전 투자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효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 디스커버리 봇이라는 제품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의 흐름, 그 앞에 자동화를 뽑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업이 실제로 하고 있는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녹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녹화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두 번째 프라이오리타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업무 프로세스 녹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ROI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설정한 그런 봇에 대해서 자동으로 봇까지 만들어주는
그래서 프로세스 발굴부터 봇까지 생성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디스커버리 봇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데모 영상 지금 제가 틀어드렸는데 이걸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걸림돌, 거기에 65%, 70%의 시간이 그것들을 분석하고 발굴해내는, 그런데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스커버리 봇은 보이시는 것처럼 AI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ROI를 분석을 해서 그 봇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업무, 현업 담당자가 다양한 여러 가지의 앱들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구매 처리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 주문서를 다운하고 오더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원 견적하고 비교, 대사를 하고 ERP, SAP 접속해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현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그 프로세스 별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들을 바로 봇으로 만들어서 그 봇을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봇을 개발하는 시간도 향후에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 앞에서 프로세스를 발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ROI 분석을 하는, 그런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최고 5배 빠르게 봇을 개발을 하고 봇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좀 찾아뵙고 좀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신 것처럼 디스커버리 봇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들었던 프로세스 발굴하고 문서 작업하는 그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절반 이하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봇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자동으로 봇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동화 수행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발굴에 대한 편의성을 증대를 시켜드리고요. 또 봇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한 전이를 저희가 좀 더 빠르고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그 RPA에 대해서 저희가 RPA와 뭐 아까 머신러닝이나 AI 쪽 연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에 있어서 자동화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RPA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뭐 단순화된 내용들, 룰 베이스 된 내용들, 그리고 뭐 분류한다거나 정제한다거나 모니터링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RPA가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그리고 BI적인 요소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내가 뭔가 손해 사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가스에서 뭔가 특정 사진을 찍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AI 쪽, 클라우드 쪽에 있는 AI 모듈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예측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한다거나 또 보정을 한다는 것들, 그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맞는 그런 플랫폼들을 AI 쪽이랑 연계를 해서 RPA가 선행 작업을 하고 AI로 특정 그런 판단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 판단을 기반으로 다시 RPA가 최적화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유기적인 그런 하나의 싱글 플랫폼으로서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보시면은 저희는 바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플랫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자동차의 모양은 그 업무의 유형이나 또 그 접목시키는 AI나 머신러닝이나 BI의 기술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트랜스폼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올해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지능형 자동화를 도입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디지털 워크포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또 지금 코비드 때문에도 또 더 많은 그 혁신을 가져가고 있으실 거다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준비가 조금 더
그 본 세션을 통해서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짧은 긴 시간 동안 이제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학수 부장의 RPA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HPE 김성관 이사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 HP의 김성관입니다. 현재 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시는데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HP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비드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잠깐 보시고 이에 따른 IT 트렌드, IT 시장의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 가장 적합한 HP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제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AWS의 제프 베조스도 하지 못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코비드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는 농담 섞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즉 뉴 노멀 시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것으로 인식을 했으나 뉴 노멀 시대에는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의 변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IT 인프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IDC 리포트나 이런 리서치 회사의 자료를 보시면 이제 기업은 더 이상 하나의 플랫폼을 고집하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레가시 IT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IT 시장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기업은 더 이상 온프라미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 온프라미스 시장도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차츰 변화하여 결국 모든 회사, 하나의 기업 전사적인 IT 인프라가 페이퍼 유즈 모델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HP의 핵심 기술은 클라우드 크루저입니다. 저희가 한 3, 4년 전에 벤처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클라우드 크루저가 갖고 있는 기능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하고 정확하게 IT 사용량을 분석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실시간으로 전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MS 애저나 그다음에 VM웨어, 구글 앤소스나 오픈스택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더불어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아니면 MS 애저에 클라우드 API를 연결하시면 퍼블릭 클라우드 비용까지도 쉽게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P 그린넥스 센츄럴에 대해서 주요 기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O 입장에서는 보시면 전체 IT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며 또한 이것을 비용으로 바로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CFO 입장에서는 이번 달 매월 매출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한 IT 코스트를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체 ROI를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리걸 팀에서는 전체 IT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IT 운영팀에서는 전체 IT에 대한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 용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팀에서는 솔루션 프로비전을 통하여 클릭 몇 번으로 원하시는 리소스를 할당받아 바로 개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용 리포트들을 각 부서별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사내에 각 부서별로 리포트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팀, 영업팀, 마케팅팀, 개발팀에 따라 각 원하시는 포맷으로 리포트를 뽑아봐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떤 리소스가 더 필요하시는지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이런 모든 리소스를 주기적으로 메일로 전송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전송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그린네크 센트럴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계정을 등록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량과 비용을 확인 가능하시며 하나의 대시보드로 전체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가십니다. HP가 제공하는 그린네크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이며 저희 내부적으로는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 컴퓨터 애저 서비스, VDI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컴포저블 애저 서비스,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 등등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에 맞게 워크로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워크로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신 만큼만 월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장에서 보신 포트폴리오를 레고처럼 모듈화하여 쉽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 업무의 ERP 클라우드나 아니면 3번 VDI를 구성을 원하시는 경우, 아니면 일반 단위 업무 전체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시고 2번 DR을 구성하시는 방법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Everything as a Service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든 제품, Everything as a Service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 장비를 놓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싶다 그러면 고객 데이터 센터에 장비를 갖다 드리고요. 일부 장비는 호스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호스팅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DR 구성하시는데 원격지에 전산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저희가 일체형 제품, 즉 이 제품 안에 UPS나 항원항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장비를 설치해 드리고 이 모든 서비스 인프라를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신 만큼 매월 그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는 데는 구조입니다. HP 심플리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DR 자동화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DR 아키텍처를 보시면 실시간 스토리지 복제나 아니면 VM 복제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리티 DR은 래피드 DR을 통해서 전체 DR 자동화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본사의 메인 장비를 본사에 구축을 하시고 나머지 심플리티 한 대를 원격지에 설치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체형 서버에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IDC를 임대하여 DR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VDI as a 서비스입니다. 심플리비티의 VM 호라이즌 뷰나 아니면 심플리비티의 시트릭스 젠 데스크탑 아니면 뉴타닉스의 DX 장비의 시트릭스 젠 데스크탑을 구성하여 이미 패키지화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화 돼서 유저당 얼마의 금액이 이미 산정이 되어 있고요. 고객은 원하시는 유저, 예를 들어 100유저, 300유저, 500유저, 즉 고객이 원하는 유저만 알려주시면 바로 설치하고 비용은 그 VDI를 사용하는 유저당 비용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VLG,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상 원격 지원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을 고객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갖고 계시면 HP 마이룸 솔루션으로 연결하여 전체 VLG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SaaS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구성했을 때 고객이 갖고 가는 이점은 예를 들어서 원격 검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현장 설비 점검이나 기록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위험 지역에서 업무를 하실 때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P 그린네크 클라우드가 어떻게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비용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컨셉처럼 이야기라 그냥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 그린네크는 실제 사용량에 맞춰 리소스를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60%의 사용량,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신다면 저희는 6대의 장비를 갖다 놓고 리소스 변동폭을 커버하기 위해 로컬 버퍼 한 대를 추가로 갖다 드립니다. 대신 나머지 3대는 저희 HP가 용량 관리를 하고 고객이 필요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그린네크 클라우드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스케일 1,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용량을 증가하시거나 필요했을 때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IT 구매 방식보다 퍼블릭과 동일하고 약 30%의 비용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P 그린네크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HP 하드웨어에 대한 그린네크 과금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서버 같은 경우, X86 서버 같은 경우는 코어당, 노드당, VM 메모리당 과금이 가능하시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당, 테라바이트당 과금이 가능하십니다. HP 네트워크 장비 중에 아르바 같은 경우는 포트당 과금이 가능하시고요. 이 모든 장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데이터 센터에 아니면 IDC에 설치하시고 모든 장비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만큼 월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 그린네크를 구매하시면 동시에 저희가 관제 솔루션 제품을 설치해 드립니다. 운영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애 이벤트 관리나 성능 관제, 즉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정기 점검, 전체 인프라에 대한 인벤토리 관리 등 IT 운영팀에서 필요한 통합 관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끝났고요. 혹시 여기에 참석하신 분께서 HP 그린네크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자체 데이터 센터의 어세스먼트, 예를 들어서 어세스먼트를 받으시고 투비 모델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HP가 직접 방문하여 약간 한 2, 3일 정도의 어세스먼트를 해드리고 넥스트 투비 모델을 작성을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여기 들어오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한국 HP 김성관 이사의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엔트로피 노성국 상무가 지리정보 시스템 배관 건전성 평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엔트로피의 노성국입니다. 이번 세션은 지리정보 시스템과 배관 건전성 평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솔루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합 지리정보 솔루션은 시설물 관리 모듈, 도면 조회 모듈, 도면 편집 모듈, 도면 출력 모듈, 현장 지원 모바일 모듈, 차량 관제 모듈과 내 외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합니다. 솔루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주요 기능으로 공사 관리의 공사 설계, 구매자재 발주부터 공사 정보, 공사 진행, 인수인계 업무가 있고 공급 시설 관리인 인수인계, 정보 관리, 검사 점검 관리 업무, 이염 작업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시설 관리인 공급전 안전 점검, 또 정보 관리, 검사 점검 관리가 있고요. 불착 공사 관리는 EOCS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이 있고 협의서 작성을 하고 입회 보고서 작성을 하고 교육 결과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요. 상황 관리 기능인 비상 대응 관리에 대한 이러한 기능이 있고 스카다와 연동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고 자동으로 이제 순찰 점검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장점으로는 컴퓨터 운영 체계의 종속성을 제거한 웹 시스템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게 분산된 단위 시스템을 이제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이 단위 시스템과 GIS 등 타 시스템과 이제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관리 업무부터 점검까지 연속성 관리를 이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불착공사의 EOCS 시스템과 자동 연동하는 이제 연동할 수 있게끔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체계적으로 중공도면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특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면주의 모듈입니다. 도면주의 모듈은 GIS 도면 관리, 영역 관리, 시설 검색, 응용 기능, 주제도, 중공도면, 첨부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특장점으로는 그 지도 가시화 속도 개선을 상당 부분 많이 해서 타 이 웹 GIS보다는 상당한 이제 속도를 개선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장점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공간정보 포탈 및 뭐 V월드라든가 카카오맵, 그 네이버맵 이런 부분하고 다양하게 공간정보하고 연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GIS 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주제도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 상황 분석 시스템을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외부로 이제 개발이 돼서 이게 PC나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통계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별도의 이제 추가 작업이 없이 이게 2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3D 데이터를 제작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관제 모듈입니다. 차량 관제 모듈에는 지도 제어하는 기능이라든가 실시간 차량 위치, 차량 이력 조회, 시설 검색, 메시지 송수신하는 부분, CCTV 조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장점으로는 현장 지원 모바일과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감지를 하고 특정 위치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차량 조회를 한 기능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설물 검색, 주소 위치 검색 기능이 이제 구현되어 있고요. 현장 지원 모바일과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현장 지원 모바일과 이 차량 관제 시스템하고 메시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기능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CCTV 관제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관내 불법 굴착이 있을 경우에 연계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도면 편집입니다. 도면 편집은 지도 영역 관리 도구, 또 시설물 편집, 뭐 시설물 검색, 데이터 오류 검사, 또 자체 제작 영상 관리, 배관망 해석 데이터 추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장점으로 보면 공간정보 편집 및 관리 기능이 있고, 또 CAD 수준의 편집하고 스냅핑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웹 GIS 서비스를 관리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석 기능을 통해서 즉각적인 GIS 관련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단 시설물 분석이라든가 누출 지점 분석, 네트워크 분석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플리를 통한 다양한 설비의 도형 구조를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크GIS라든가 지오미드라든가 스몰월드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특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지원 모바일입니다. 현장 지원 모바일은 앞에서 이제 시설 관리라든가 도면 조회하고 연계돼서 GIS 도면 관리, 또 공급 시설 관리, 사용 시설 관리, 불착 공사 관리, 또 공사 관리, 상황 관리의 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특장점으로는 현장에서 페이퍼리스 환경에 원스톱 업무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부분이 있고, 탭 형태로 구현이 돼 있어서 수행하던 업무를 빠져나가지 않아도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GPS와 연동을 해서 현재 위치에 시설물을 표출을 해서 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다양한 배경맵 연동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 굴착공사의 배관 유무라든가
표시해압, 입회 여부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 현장에서도 필요시에 긴급 상황 분석을 해서 후속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음성 합성, 즉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이 모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성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제 특장점이 있습니다. 근래의 구축 사례를 보면 이전에도 이제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 그 최근의 구축 사례를 보면 2019년도에 작년에 이제 미래엔서에너지에 저희들이 통합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 관리, 도면 검색, 도면 편집, 또 태블릿 관제, 긴급 상황 분석, 현장 지원 모바일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구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 JB 코퍼레이션입니다. JB 코퍼레이션도 차세대 시스템의 GIS 부분이 이제 구축을 했는데 여기도 도면주에 도면 편집, 태블릿 관제, 긴급 상황 분석, 현장 지원 모바일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11월 오픈 예정으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관 건전성 평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도시가스 산업은 지속적인 배관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공급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도 이후에 총 공급량이 정체되고 정부 규제 및 그 경쟁 증가에 따른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인프라 이제 성장입니다. 이 인프라는 매년 지속적으로 배관망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총 4만 5천 킬로의 배관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이제 고객 증가로 약 1,900만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도시가스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가스시설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세금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지정조사, 또 보안 및 원격 검침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유관 사업으로서의 사업 확대 노력 수행 및 전략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을 모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관 건전성 평가 솔루션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배관 건전성 평가는 평가 팩터 정의, 또 평가 데이터 수집, 평가 결과 시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가 팩터와 평가 데이터로 배관 정보, 배관 환경, 또 전기 방식, 굴착 공사, 보수 정보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배관 건전성 평가 솔루션은 배관 건전성 평가를 통해서 배관 수명을 예측해서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제 표와 같이 첫째, 평가 기준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평가 데이터 관리, 세 번째, 평가 관리, 네 번째, 평가 시각화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 관리는 평가 팩터 관리하고 평가 단위 관리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평가 팩터 관리는 배관 정보, 또 매설 정보, 또 전기 방식, 불착 공사, 보수 정보, 이런 팩터를 갖고 기준을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상세하게 정의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고, 그 다음에 평가 단위는 어느 한 가지의 평가 단위로 하지 않고 도면 번호 기준으로 할 건지, 공사 번호로 할 건지, 아니면 가상으로 이 배관을 잘라서 10m, 20m로 할지, 이런 이제 기준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평가 기준 관리고, 평가 데이터 관리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불착 공사하면서 노출 배관이라든가 또 타시설 영향 이런 부분과 전기 방식을 보수하거나
또 정밀안전진단을 보수하거나 토양비 저항값에 대한 이런 값을 수집을 하고 또 공간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배관의 경과 연도라든가 또 코팅 재질 또 매설 심도 이런 부분을 갖고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 평가 기준 정보하고 데이터를 갖고 평가 생성을 합니다. 평가 생성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 분류별로 분석할 수 있고 평가 팩터별로 분석, 평가 기준별로 분석하고 평가 추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갖고 이제 평가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GIS의 여러 형태로 이제 시각화를 해서 이제 활용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시각화가 GIS 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하고 주제도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래프로 이제 평가 추이를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이런 평가 결과를 갖고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거나 또 활용할 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 순찰을 활동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시설물을 우선순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구축 사례입니다. 현재 CNCT 에너지가 건전성 평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평가 기준 관리, 평가 데이터 관리, 평가 결과 생성, 평가 결과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오픈을 이 목표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 건전성 평가 솔루션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면 배관 건전성 평가 시스템은 배관의 수명을 예측해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확장성을 고려하여 위기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리정보 시스템과 배관 건전성 평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바일 엔트로피 노성국 상무의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인트 모바일 강삼건 대표이사가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모바일 강삼건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웨비나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OEM, ODM으로 제일 많이 공급하는 제1의 OEM, ODM 공급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목표로 하는 전 세계 시장의 그 순위는 지브라, 하니웰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3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희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립 때부터 약 150만 개 정도의 단말기를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연간 매년 한 15만 대 정도의 제품을 저희가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11월에 저희가 코스닥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웨비나 참석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 심사가 방금 통과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기관 투자가들한테 IR을 하고요. 그래서 11월 초순경에 저희가 상장 거래 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신 많은 우리 도시가스 회원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저희 회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 회사 제품을 이렇게 감사하게 써줬기 때문에 저희가 코스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닥 상장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 상장이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몇 안 되는 코스닥 상장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인데요. 저희가 아마존에 약 2년 전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약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반 정도 걸려서 아마존하고 약 2,4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저희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약 8년 동안 아마존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또 아마존은 저희 회사에 아마도 주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조직으로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요. 홍콩에 물류 기지로 또 법인이 있고 중국에 저희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 법인에 저희가 지사가 있고요. 이태리, 스페인, 영국에 또 세일즈 하는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에 저희 영업 사무소가 있고요. 미국은 시애틀에 법인을 세워서 저희가 텍사스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애틀에 지사를 세워서 저희가 아마존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도 저희 세일즈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 각 주요 거점별로 주요한 나라들의 세일즈나 아니면 현지 법인으로 계속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보면 현재 포인트 모바일은 글로벌 3위를 하기 위해서 79개사의 9개국에 저희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96개 저희가 파트너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회사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신규 모델 또 우리 도시가스 업계에 저희가 제안해 드릴 수 있는 신규 제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맨 상단에 좌측에 보시면 PM30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아마 도시가스 고객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그렇게 얇은 제품에다가 디자인도 거의 스마트폰 같이 얇고 모양도 예쁜 그런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스캐너를 저희가 한유엘하고 전략적으로 스캐너를 개발을 해서 아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폰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의 PDA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저희가 내년 Q1 정도에 저희가 샘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아마 향후에는 이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PM85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제품이고요. PM90은 하이엔드로 저희가 양산해서 저희 판매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PM455도 저희 고객사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제품이고요. PM455는 스캐너가 없는 그 산업용 스마트폰 형태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PM75는 저희가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제일 낮은 로우엔드 가격으로 저희가 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PM85가 이제 중간 단계, 그다음에 PM90이 제일 가격이 높은 하이엔드 제품으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풀리 라인업이 되고요. PM75 로우엔드, PM85 중간, PM90 제일 하이엔드 제품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하고요. PM3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같이 생긴 제품으로 하이브리드 타입의 제품으로 이 제품은 아마 여성 고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PM30 제품이 그 스마트폰 타입 같이 됐지만 그 낙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PM66을 저희가 지금 키패드가 들어있는 타입을 저희가 판매 중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안드로이드도 업그레이드하고 CPU도 더 하이엔드로 장착을 해서 PM67을 개발을 해서 내년 3, 4분기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M30을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안드로이드 10이 이제 장착이 되고요. LTE는 물론 되고요. LCD가 기존에 이제 5인치에서 4.7인치로 저희가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4.7인치를 적용을 했고요. 2D 스캐너가 탑 정상에 이제 장착이 되고요. 퀄컴의 2.2기가 CPU를 사용을 했고요. 4기가, 32기가 메모리를 지원하고 IP67에 1.2m 이상의 낙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특이하게 지문 인식이 뒷면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지문 인식이 아마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거는 얇게 만들다 보니까 교체형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처럼 일체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RFID를 장착을 할 수 있게 또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차후에는 이제 IC 카드나 그 다음에 NFC, 그 다음에 MSR 카드까지도 저희가 장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링 스캐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회원사 분들께서는 사용을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창고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재고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손가락 하나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 하나에 넣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루투스가 돼 있어서요. 핸드폰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바코드로 스캔을 하면 그 스캔한 데이터가 이제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창고의 자산 관리나 이런 거 재고 관리할 때 저희 한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손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프리하게 핸즈 프리 형태로 움직일 수 있어서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은 아마존에서 개발을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아마존이 제브라 거 100% 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제브라를 이제 넘어서서 저희 제품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제브라에 있는 건데 저희한테 개발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박춘범 부장한테 연락을 하시면 샘플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포스 결제 단말기를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1월 달에 저희가 양산을 하게 되고요. 5인치 LCD에다가 LTE 되고요. IC, MSR, 그 다음에 NFC 비접촉 IC 카드 다 되고
프린터가 영수증 프린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벤사 또 저희가 인증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낙하가 되고 2D 카메라가 또 옵션으로 됩니다. 카메라를 하든지 뒷면에 아니면 바코드를 하든지 두 가지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UHF 그 RFID를 저희가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방문 판매나 주차장 관리, 공공사업 또는 요식이나 유통업체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매장 관리, 그다음에 가스 검침하는데도 이제 AS 방문해서 영수증까지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아마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프린터가 이제 일체형으로 달려 있으니까 좀 두께는 좀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신제품하고 저희 신사업하고 또한 회사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좋은 소식은 저희가 코스닥의 심사가 통과되어서 좀 더 한 단계 나은 회사로 성장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인트 모바일 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코스닥 상장 축하드립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시간 컨퍼런스에 함께 해준 각사 발표자 및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전처럼 1박 2일 일정으로 도시가스 IT 컨퍼런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사항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채팅창이나 이메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스업계 모두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